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국갤럽의 정례 조사 결과를 보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나 이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야 되겠다. 이미 패배는 기정사실이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저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없지 않느냐. 이런 나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관심을 가져봤자 뭘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아마 의기소침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갤럽 정례조사 결과 뭐였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연원 안 한다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5,100만 국민 중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지지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국내외 저 정당 지지율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들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망조가 든 국민의힘, 저 민심과 괴리된 국민의힘, 저 갈라파고스처럼 저기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기 퇴행적인 그런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 저 국민의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기존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저 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관심이 있는 대목은 뭡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됐을 경우, 그래서 파면됐을 경우 헌법상 대통령 권리시 2달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한 차례 겪어봤던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지금 이 상황은 대선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가장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뭐 1위였던 적은 뭐 계속 1위였지만 한동훈 대표가 잠깐 따라잡은 적은 있지만 그리고 또 그 격차가 상당한 폭으로 계속 커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대형 악재, 이거는 대형 악재라고 하기도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핵폭탄이라고 해도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 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윤석열의 그 계엄이 실시된 이후 12월 첫 주,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 한국갤럽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29%,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11% 나왔습니다. 지지율 격차 얼마입니까? 18%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충격은 좀 덜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12월 셋째 주 한국갤럽 정례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재명의 지지율이 37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여당 내에서는 지지율 1을 기록하고 있었던 그리고 또 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었던 이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5%가 됐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는 6%포인트 빠진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첫 주차 24%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얼마나 빠진 겁니까? 19%포인트나 빠진 겁니다. 같은 기간에 이재명이는 3월 첫 주차에 23%였는데 지금 현재 37%니까 이재명이는 1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풍전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실망스럽고 충격받으셨고 의기소침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이재명이가 집권할 경우에 그 대한민국에 정말 두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재명이가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는 대통령 이재명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 뭐 어떤 희망회로 돌리기가 아닙니다. 제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섞여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전례에 따르면 여러분들 결코 그렇게 이재명이가 쉽게 설사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이재명이가 정말로 피선거권 박탈되지 않고 이재명이가 대선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상황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상당히 서론이 길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여러분들한테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좀 이거를 통해서 아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사태를 한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낸 다음에 대통령직 파면을 당한 이후에 실시된 조기 대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기 대선 전국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재명이가 그렇게 수월하게 대통령직에 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괴멸적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 그리고 또 그 전까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여당 내에서는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급락, 이런 것들이 지금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그때 가서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2017년 이 조기 대선 그 과정, 그 전국에서 실시된 한국갤럽의 정례 조사 결과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 거리 시에는 2달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에 언제였냐면 이때가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 그러니까 2017년 5월 9일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선으로부터 57일 전에 실시된, 그러니까 약 2달 전에 실시된 한국갤럽 정례조사 결과.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후보군이 누가 있었습니까? 문재인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안희정, 이재명, 황교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지지율이 얼마, 쭉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33, 홍준표 2, 안철수 10, 심상정 1, 안희정 18, 이재명 8, 황교안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숫자를 이렇게 열거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파와 그 다음에 우파 그리고 중도 요 표를 갖다가 합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좌파가 60%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도 플러스 우파가 19%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60대 20 정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나마 이것보단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처참한 상황이긴 하지만, 왜냐면 이재명이가 37이었고 그 다음에 조국이가 3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합치면 40입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이제 우원식이라고 국회의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2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41%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 국민의힘 쪽 또는 우파 쪽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5, 홍준표 5, 그리고 오세훈, 김문수, 유승민. 글쎄, 일단 유승민, 이준석은 빼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중도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논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5, 홍준표 5, 그리고 오세훈 2, 김문수 2, 이 정도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41대 14. 여러분들 어떤 게 더 격차가 큽니까? 당연하게도 60대 20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물론 심리적인 충격은 똑같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현재 아주 개멸적 상황이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수치는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실시된 첫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좌파가 60, 중도 플러스 우파가 19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 그 다음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3월 23일 대선 47일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31, 홍준표 6, 안철수 10, 유승민 1, 심상정 2, 안희정 17, 이재명 8 이렇게 나왔습니다. 좌파 58, 중도 플러스 우파 1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41년에 실시된 3월 30일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31, 홍준표 4, 안철수 19, 심상정 2, 유승민 1, 안희정 14, 이재명 8 이렇게 나왔습니다. 좌파 55대 중도 플러스 우파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아니라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60대 20에서 55대 24로 줄었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거의 3배 차이였는데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거의 2분의 1 가까이로 줄어들었다 그 격차가. 그리고 4월 6일 날 5월 9일 대선으로부터 33일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38, 홍준표 7, 안철수 35, 심상정 4, 유승민 3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문재인이가 선출됐기 때문에 안희정, 이재명 이런 자들은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일부 문재인이가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좌파 42대 중도 플러스 우파 45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불과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문재인이가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55대 24였는데 일주일 만에 42대 45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8일 뒤에 발표된 여론조사 문재인 40, 홍준표 7, 안철수 37, 심상정 3, 유승민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좌파 43, 중도 플러스 우파 47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로부터 불과 한 달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어땠습니까? 60대 20이었습니다. 60대 20.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60대 19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43대 47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보수표를 받고 있는 홍준표, 그 다음에 중도 플러스 보수표를 거의 절대적으로 받고 있었던 안철수, 그 다음에 그 옆에 약간 kop살이 낀 듯이 3% 받고 있던 유승민, 이렇게 합쳐서 47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때 당시의 표심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다. 정말 이 상황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하고 했다고 한다면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5월 2일 날 들어서 좌파표와 중도 플러스 우파표가 동률이 됩니다. 문재인 38, 홍준표 16, 안철수 20, 심상정 6, 유승민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좌 44, 중도 플러스 우파 44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5월 9일 날 대선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5월 8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38, 홍준표 17, 안철수 17, 심상정 7, 유승민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좌파 45, 중도 플러스 우파 4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날 대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 국민들한테 만들겠다고 해놓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우리 국민한테 떠넘기고 지금 경남 양산에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당시 대선 결과 어땠습니까? 문재인이가 득표율이 41.1%, 홍준표 24%, 안철수 21.4%, 심상정 6.8%, 유승민 6.2%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보면 또 좌파 득표가 몇 퍼센트냐면 47.8%, 중도 플러스 우파 득표율이 얼마냐면 51.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한 4%포인트 중도 플러스 우파가 앞섰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후보군들이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각기 따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다 그 말입니다. 4%포인트나 앞섰는데도 문재인은 오히려 4%포인트가 부족한데도 문재인 자체로는 4%포인트가 아니라 심상정이가 6.8%를 얻었기 때문에 거의 뭐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데도 저 문재인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득표율이 공교롭게도 2012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이가 붙었던 그 2012년 18대 대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득표율이 얼마냐면 51.55%입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가 받은 득표율이 얼마냐고 하냐면 48.02%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51.55, 문재인 48.02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횟수로는 5년 뒤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중도 플러스 우파가 51.6, 그 다음에 좌파가 47.8, 그러니까 51.6 대 48, 51.6 대 48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대선 때는 좌우가 역전됩니다. 좌파가 우세해집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48.56%, 이재명 47.83% 받았습니다. 물론 요것만 놓고 보면은 우파가 이긴 거 아니냐, 우파가 우세했던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심상정이가 있었습니다. 심상정이가 2.37%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합치면 좌파가 50.2고 우파 그 다음에 중도 합친 게 48.56%입니다. 이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불리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여러분들 불리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불리해지는 건 맞지만 지금 현재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말 그야말로 앞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괴멸될 것이다.
정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 시기상조다 그 말입니다. 모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박근혜 탄핵 사태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더 중대합니다. 더 중대한 혐의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나가서 항변을 하고 자기의 그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그걸 갖다가 주장을 하겠다. 우리 국민들한테 설파를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결국엔 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다시 이 윤석열발 악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점이 가장 불리한 점입니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여러분들 각종 의혹만 제기가 됐습니다. 뭐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추측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설왕설래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각종 음모론, 괴담 이런 게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습니까? 물론 지금도 이 쏟아지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그런 일방적인 주장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온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그걸 갖다가 목격을 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갖다 점거하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계엄군이 헬기 타고 내려와서 국회 본청 유리창을 막 깨고 들어가고 국회 본청 안을 휘젓고 다니고 그런 거를 다 목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거에 따른 국민들의 심리적 충격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배신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국내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 표결에 대다수가 참석하지 않은 거 그거에 대한 배신감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 국민적 분노가 고조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또 불리한 것도 뭐냐면 지금은 심상정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정당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의당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정당이 없다. 후보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난 대선 때 심상정의가 불출마했다면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다면 심상정의가 중도에 사퇴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치하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재명의 압제하에 살고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심상정이 없는 대신에 누가 있냐면 이준석이가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한 2%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선에 나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또 그걸 갖다가 고리로 이용해가지고 그걸 지렛대 삼아서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대선과 달리 좌파표를 잠식할 심상정은 없지만 이 대한민국의 보수 또는 중도의 표를 조금이라도 잠식할 수 있는 이준석이가 저렇게 나서고 있다. 이게 불리한 여건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략 요약을 해보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 대선 결과에서 봤듯이 좌파가 이전과 달리 우세해진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거는 현재 상황일 뿐이지 조기 대선 전국이 정말로 열릴 경우에 그래서 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이런 현실 인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확산될 경우에는 상황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먼저 포기하지 않고 또 가능하면은 그 와중에도 뭔가 이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숫자가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좌우 요 득표율 이런 것만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좌우 요 지지율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대선이란 건 사실상 거의 양자 대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지금은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대선 때 가서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함다롱님께서 또 댓글 후원을 해주셔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 영상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표해 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한테 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